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드디어 사업기획서 매출 분석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기획서나 투자 제안서를 만들 때 제일 막막했던 게 뭐였나요? 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타협고객금을 찾고, 객단가를 계산하고, 엑셀에 수식을 넣고, 함수를 또 모르겠어서 또 찾고, 값을 바꿔보려고 또 입력하고, 결국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또 당황하고, 이 작업 혼자 하면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외주를 맡기면 몇백만 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작업을 클로드와 클로드인 엑셀을 활용하면 5분 안에 기본 매출 구조를 만들고 몇 시간 안에 시뮬레이션 모델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업계획서와 투자 제안서에 꼭 들어가는 매출 분석을 AI와 엑셀을 함께 사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사업기획, 카이스트 MBA, 그리고 600여 개의 제안서를 제작해 오면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숫자로 나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엑셀을 못해서 사업 분석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이제 목표 시장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 시장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고, 또 뛰어난 스타트업은 간혹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정확한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목표 시장의 크기가 투자자가 보기에 충분히 투자할 만큼 클 것 같다는 이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추정할 때 탐, 샘, 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탐 같은 경우 해당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전체 시장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이제 쉽게 기존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샘은 이러한 전체 시장 중에서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분야의 이제 시장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효 시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본인 나름대로 또 논리적으로 이제 개연성 있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솜은 이제 수익 시장인데요. 먼저 1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탐을 너무 크게 잡으신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이렇게 잡아버리면 저는 그렇게 또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또 잡아버리면 사실 그때는 셈이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탐보다는 셈과 솜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셈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업사이드가 딱 잡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방금 보신 영상은 다음 공동창업자 대표 초기 투자사 중 한 곳인 매시업 엔젤스 이택형 대표님의 사업계획서 잘 쓰는 법 25코리아 채널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를 작성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분석을 클로드와 함께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핵심으로 가져가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클로드로 매출 산출에 필요한 변수를 뽑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로드인 엑셀로 자동 계산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단가와 전환율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매출 구조를 찾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 규모는 다음에 세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TAM은 전체 시장 규모이고 주로 유효한 시장이라고 하면 셈과 솜을 많이 산출합니다. 셈은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비즈니스에서 타겟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고 하면 4천만 명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솜은 우리가 진짜로 타겟하는 사용자군이고요. 유효한 시장 내에서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시장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중에서 우리는 5, 60대의 만성 질환 사용자 400만 명을 타겟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먼저 클로드에게 지난 영상에서 조사했었던 시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입력해서 이 중에서 주요 시장이 될 타겟군을 지정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클로드가 정확한 시장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단가 모델을 물어보네요. 이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 서비스를 설명할 자료를 입력을 해줍니다. 서비스 설명과 단가 기초조사 내용을 첨부를 해주고요. 이걸 참고를 해서 이 과금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산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희 과금 모델은 4가지가 있고 이 과금 모델을 가정으로 해서 보기와 같이 TAM, 셈, 솜을 도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엔 타겟 고객군을 지정을 해줍니다. 타겟 고객군으로 저희는 4가지 타겟 고객군을 잡았고요. 그리고 1차 우선 타겟 고객군을 지정을 해줍니다. 우선 타겟으로 할 고객군은 변호사 없이, 선임 없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개인으로 해서 타겟 고객을 우선 타겟 고객군으로 선정을 해줘.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1개년의 매출뿐만 아니라 5개년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5개년으로 산출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5개년으로 산정해줘.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타겟 정의와 산정 공식, 그 다음에 핵심 가정 근거까지도 보여주고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핵심 타겟군도 타겟 몇 명인지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이렇게 산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개년 예상 매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타겟 모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료 획득 비율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단가를 변경을 해가면서 TAM, SEM, SOM 예상 매출을 산출할 수 있도록 엑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엑셀 문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나왔는지 훑어보고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엑셀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엑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지표인 블렌디드 AIP로 단가 이런 부분들을 단가 자체를 좀 상세화해서 집어넣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단가 자체를 상세화해서 집어넣어주고 비중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각 행에다 넣어주고 상품 단가도 사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1에서 5%씩 상승할 수 있도록 셀을 넣어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셈 매출 모델을 긍정 매출과 소극적 매출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매출 요약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셈을 기준으로 해서 유료 매출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출을 했었던 타겟과 그 다음에 매출 내용, 5개년 추이 이런 부분들을 엑셀에서 직접 변화시키면서 변경하는 것을 클로드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침투율 이런 부분들도 긍정과 소극적 침투율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셈 매출도 이렇게 산출을 해줬는데 쏨 유료 고객 수 또 긍정과 소극형, 그 다음에 매출도 긍정형과 소극형으로 나눠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도 다시 그려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차트도 이렇게 바꿔서 비교해서 긍정과 부정 매출, 부정적, 소극적인 매출로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게 구성을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가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고요. 아까 과금 과정 부분에 단가 구성표, 고객 비중 부분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매출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승률을 적용한 것도 상승률을 바꿔가면서 3%에서 혹은 퍼센테이지를 2%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매출의 규모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고객 비중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그 비중을 60%가 아닌 4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5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 준비서면 초안 같은 게 25%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각각 고객 비중을 바꿔가면 어떤 고객 비중 그리고 어떤 단가를 중심으로 해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사업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 효율적으로 내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GPT랑 제미나이에서 분석한 시장 조사 내용을 참고를 시킵니다. 두 번째로 대략적인 시장 규모와 타겟팅을 산출을 해서 전체 구조를 짤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예상 매출, 단가 등 이 부분을 변수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사업 전략의 핵심이 될 만한 민감도를 분석합니다.
5번째, 사업계획서 PPT에 시뮬레이션과 차트를 자동으로 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 될 만한 민감도를 분석하는 부분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PPT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계산은 AI로 빠르게 하고 사람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에 AI를 더해 사업계획서, 제안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가는 IDA 플러스였습니다.